자언을 하자면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냥 예술계에만 푹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체 논리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제까지 전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진중권 뭐 미술사 다 그거는 그냥 그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안에서만 사실은. 그래서 그 깊은 이해나 전반적인 이른바 융합적인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전체적인 과정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는 쉬워요. 얘기는 쉬운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현대 이제 최근 미술로 쫙 오게 되는 그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물음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맨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결국 그 문제죠, 그죠? 예술이란 뭐냐? 이제 그 문제, 사실 그 문제입니다. 사실 예술이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열심히 들어야 되는 진도인데 지금. 아니 뭐 그냥 이거는 지금 듣는 데보다 말씀을 그냥 저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75페이지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분리가 돼 있다는 거. 사실 그 얘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그림에서, 그죠? 165페이지인가? 그죠? 160, 그죠? 그거. 175페이지고. 그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상당히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855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자신 이 꾸르베 예술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그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삶의 모습, 그죠? 뭐, 가난한 자, 부자, 뭐, 권력자, 뭐, 그죠? 뭐, 종교인, 죽기 직전 사람, 그죠? 뭐, 다양한 그러한, 이제, 이른바 죽음을 같이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삶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죠? 그가 비록 아무리 부자건 뭐건 간에 이게 죽음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제 이쪽이, 왼쪽이 삶의 현실이고, 그럼 오른쪽은 뭐냐? 이 오른쪽은 말 그대로, 예술가라는 건데요. 이제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술가, 지식인, 엘리트. 그죠? 그죠? 여기 이제 엘리트, 그죠? 어떤 지식인, 그죠?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근데 이 구도 자체가 이게 분리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삶과 현실과 예술의 분리.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웃긴 거죠. 왜냐면 꾸르베가 현실주의자라며. 현실주의자인데 이게 분리가 됐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관념 속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를 지식인이나 엘리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그랬냐 잘 생각해봐야 돼, 이게. 예술가는 원래 지식인이나 엘리트가 아니라 원래 이쪽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장인으로서 그냥. 네. 그렇잖아요, 사실. 불러서 야 이거 좀 그림 그려봐 해서 뭐 그림 그려주고. 요즘 뭐 다빈치만 해도 그랬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나름 그 실력 때문에 존경을 받았지만 실력 때문에 존경받은 거지. 이게 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근데 지금 꾸르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야, 이러한 이 비참한 현실을 이거를 구원해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심오하다면 심오한 철학적 문제에 대한 우리 답변도 제시해주고, 또, 그 다음에 그죠? 사회 현실을 또 바로 잡는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죠?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라든지,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일종의 우월의식이죠? 그죠? 엘리트적 우월의식이 이제 있는 겁니다, 벌써. 예술가인데. 근데 그게 당장 10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예술가는 그냥 일 시켜서 하는 사람이지. 이게 무슨 뭐 엘리트고 뭐 사회를 왜 생각하고. 그죠? 다른 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심오한 철학적인 고민, 뭐 삶의 고민. 이런 걸 예술가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예술가는 상관없이.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근데 요 시대를 딱 거치면서, 그러니까 1800년을 거치면서 이제 그렇게 쓱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예술가의 위치가 극단적으로는 일종의 어떤 사제와 같은, 그죠? 성스러운 또는 그러니까 이제 승격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개념이 결국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과 예술의 분리를 딱 분리가 이미 된 거죠. 이 상태는, 그죠? 그러니까 이 분리가 언제 됐느냐? 그 직전에 됐다 그랬어요. 그 직전에. 그래서 요거를 아까 지난번에 그 그림이 제가 여기 써놨었나? 아니. 그게 안에서가 소문자 아트가 되는. 그죠? 그 부분인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맨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시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낭만주의를 하고 사실주의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서 이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어서 그 시대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건지 아니면은 이 쿠르베가 이상형으로 자기도 예술가에 속하니까 네, 그렇게 하고 네. 싶은 거를 그린 건지가 궁금. 이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미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분리가 된 거죠. 낭만주의 때부터 그러니까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분리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살살살 그랬는데 이제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분리가 이제 그 확립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많아서 표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 큰 표로 정리해 놓은 게요. 요 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요거, 그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술의 출현은 호모 사피엔스의 그 뇌의 진화를 통해서 한 7만 년 전부터 이제 소문자 아트, 그죠? 소문자 아트가 출현해가지고 요건 뭐 당연히 계속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주로 이제 대중예술에 보통 속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쁘게 만들고 우리 즐기는 뭐 소설, 드라마, 뭐 그런 것도 뭐 예술은 예술인 거니까 어쨌든, 그죠? 쭉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 시대, 그죠? 대략 한 150여 년 정도를 거치면서 대문자 아트, 예술이라는 개념이 발명된 거예요. 요게. 그래서 그 직전에는 이제 과학의 발명이 있었고, 이제 1543년, 요게 이제 코페르니쿠스, 그죠?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통해서 이제 과학혁명이 시작되고, 한 140, 50년 거치면서 과학이 확립되면서, 뉴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과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영역이 과학 영역이 성립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술이라는 개념이 슬슬 형성된 겁니다. 물론 이 예술의 형성에는 과학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회 경제적인 변화죠. 그 전까지는 무조건 다 주문 예술이었는데, 주문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부터 슬슬 그게 형성돼요, 시장이. 당장 요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네덜란드에서도 뭔가 좀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파는, 그죠? 주문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슬슬 형성되면서, 요 과정을 거치면서, 뭐, 살롱전 등등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날의 현대적 예술 관념 및 시스템이 이제 확립되는 거거든요. 뭐 시스템이라는 게 뭐, 지금 뭐, 박물관, 뭐, 그죠? 그다음에 무슨 학교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 아카데미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 전까지 예술가들은 그냥 동네에서 배우는 거죠. 동네에서. 그죠? 동네 장인들한테 배우는 건데, 이제부터 뭔가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생기고, 또 그걸 평가하는 시스템도 생기고, 그걸 또 판매하고, 그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요 기간을 거치면서 성립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술이라는 관념이, 현대적 예술이란 뭐냐라는 관념이 형성이 됐는데, 특히 거기에 기여한 게, 사상적으로 기여한 건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이 대문자 아트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을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벌써 지금 1830년 이후니까 이 꾸르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속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트란 말을 제가 이제 붙인 겁니다. 이거는 엘리트 예술, 대중예술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 구별되죠, 사실은. 그죠? 엘리트 예술과 대중예술은 구별돼서. 오늘날에 대학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엘리트 예술이고요. 여기 우리 이민지 선생님은 안 오셨지만 이게 엘리트 예술이고, 그죠? 그런 성악이 이런 게 엘리트 예술이고. 근데 대중예술은 뭐 따로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어쨌든 고 엘리트 예술, 그게 쭉 물론 오늘날까지 이어지곤 있지만 뭐 쉽진 않은데요. 저 첫날 안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문자 아트가 대중예술이고 대문자 아트가 엘리트 예술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어제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다시 이걸 보시고서, 그러니까 오늘 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오늘 이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장인. 장인.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대문자는 장인이 아니야. 실제로 한 차원 높은 정말 그러면은 그 소문자 아트 안에 대문자 아트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예술이 뭐냐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편을 한번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예술을 뭐 따로 뭐 배우지 않더라도 다들 뭐 예술 하면 뭐 다들 즐기시잖아요. 대중가요부터 뭐 다양한 만화, 뭐 드라마, 영화 다 즐기시는데. 이제 우리 이제 미술이니까 특히 미술에 대해서 지금 또 마침 또 우리 리얼리즘이 나왔어요. 그죠? 리얼리즘. 그러니까 이제 요걸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죠? 예술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리얼리즘이니까 지금 나온 게 또 하필 리얼리즘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 예술이 될까?
그죠? 있는 그대로, 그 정말 리얼리티 그대로. 이거 사실 리얼리티 그대로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언제 한번 보셨습니다. 그때 나왔었죠. 그죠? 요거 할 때, 그 네덜란드 할 때 나왔었습니다. 이게 정말 은쟁반에, 야, 이게 그죠? 이 랍스터 다 비친,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죠? 이거, 그 당시에 물감도 별로 없었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정말 이거 하나 표현한 게, 예. 요런 뭐 유리잔에, 그죠? 이거, 나는 예술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제 요게 또 들어갔어요. 뛰어난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날의 이제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답변 1번. 뭐 그런 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이거는 뭐 아무나 함부로 그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면 엄청난 훌륭한 아트, 이제 소문자 아트입니다. 훌륭한 아트로 인정받은 적도 있었고, 뭐 이거 뭐 당연히 네덜란드에서 비싸게 팔린 그림이죠. 그죠? 네덜란드 그 미술 시장에서요. 비싸게 팔아서 이런 거를 다 걸어놓고 뭐 심지어 정육점 주인도 막 걸어놓고 했다고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술인데 예술을 인정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러냐 이제 이 문제예요. 오늘날에는 오늘 이게 이제 오늘날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재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뭐 이 그림 요거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이 그림이 나왔던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게 이게 그냥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그린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의미. 그죠? 오로지 육신의 눈, 감각적으로 뭐 보고, 뭐 감탄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징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7세기 네덜란드 플랑드르에서 유행했던 바니타스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니타스화. 그래서 바니타스라는 게 왜, 그죠? 베니티, 그죠? 공허하다. 그죠? 바니타스. 그죠? 베큐움. 그죠? 진공이라는 거 아니에요? 베큐움이. 그죠? 그래서 그 진공, 뭐 공허하다, 헛되다, 가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세속적 가치를 대표하는 빛나는 사물들이지만 결국 일시적이고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한평생 이런 값비싼, 그 당시에 이제 값비싼, 그죠? 이런, 사실 값비싼 거죠, 이런, 그죠? 이 페르시아 양탄자나 다 이 값비싼 은접시에 다 비싼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추구하지만, 이게 다 헛되고 해골 있는 거 아니에요, 해골,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당시의 어떤 혼란한 시대상, 어쨌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현세적인 욕망과 이런 값진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다 그 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상징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즐기라는 그림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말 있는 그대로 좀 그려가지고 뛰어난 예술로 인정받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날이죠. 오늘날. 근데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물론 오늘날에도 서점에 가보니까 뭐 극사실화해서 이렇게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물고기 같은 것도 그대로 뭐 그리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좀 팔리기도 하는데요. 야, 근데 그게 과연, 정말 극소수의 취미나 극소수의 그런 취향 말고, 과연 오늘날에도 그럴 거냐. 근데 오늘날에 사실 별로 그렇지가 않죠. 저 1층에 들어올 때도 막 그림 걸려있고 한데, 그런 그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정. 친구 2명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미대 다니는 친구고 한 친구는 이제 일반 친구인데요. 오늘날 누군가 그 미대 다니는 친구가 위와 같은 정물들을 놓고 아주 똑같이 그렸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그 친구의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럼 딱 보면 일단, 야, 놀래겠죠. 야, 이거 엄청 잘 그렸다. 그죠? 야, 너 보통이 아니네. 그죠? 뭐, 당연히, 그죠? 우리보다 엄청 잘 그리는, 야,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할 거야. 야, 이거 완전 예술이다, 예술. 진짜 엄청나네. 놀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술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술,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예술이란 말의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예술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가 예술이다, 예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쓰죠. 그죠? 그러니까 스킬. 그죠? 그러니까, 보통의 솜씨를 뛰어넘는, 야, 이건 뭐 아무도 이렇게 못 그린다. 어떻게 똑같이 그렸냐. 그래서, 야, 진짜 완전 예술이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킬적인 의미가 강해요. 스킬, 테크닉. 그죠? 스킬.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야, 완전 예술이다, 예술. 딱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림을 그린 그 미대 친구가, 야, 고마워. 그냥 열심히 연습해서 계속 이렇게 그려 나간다면, 나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겠지.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겠지. 또는 뭐 뛰어난 예술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지. 아,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똑같이 계속 그려나가면은, 물론 뭐 세밀화가 이래서 뭐 조금 팔리긴 하겠지만,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입장에서도 그건 좀 아닌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그린다 그래서 야, 계속 성공하겠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리고 있으면 다 성공하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오히려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 입장에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문을 당장 한다는 거지. 그죠? 예술의 문외환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 정말 네가 잘 그리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인정은 받겠죠. 그죠? 테크닉이 워낙 뛰어나니까 스킬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긴 하겠지만 똑같이 그리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야, 이게 한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사에 이름이 남을 그런 훌륭한 예술가는 안 돼. 그렇게 이 얘기입니다. 그죠? 한계가 있겠다. 그러면서 바로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똑같이 그리는 거랑은 이제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찍는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그죠? 그죠? 아니, 뭐, 똑같이 찍는다면 사진이 똑같이 찍잖아.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물론 훌륭한 스킬이지만, 야, 그래도 사진 같은 것하고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어? 라는 이런 얘기를 일반 사람들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똑같이 그리는 거 가지고는, 요건 안 돼. 부족하지. 뭐, 그것도 잘하는 훌륭하지만,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역사의 이름이 남거나, 그죠?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넘어선 뭔가 다른 점, 그죠? 넘어선 뭔가 다른 점. 그 다른 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저도 이제 앞서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차별성이 중요해요. 그죠? 차별성. 그죠? 왜냐면, 이거 사진하고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사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리얼리즘 시대에 바로 그 고민이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얘기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이 당시 리얼리즘 작가들도 결국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야, 근데 사진으로 다 똑같이 찍어대면은 이거 뭐 우리 똑같이 그려서 뭐 하냐? 사진 찍지?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하고는 좀 뭔가 다른 뭔가가 예술적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게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별성이 뭔지를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차별성이 없다면 야, 진짜 예술 내지는 아주 뭐 훌륭한 예술로 되기는 어렵고 그냥 잘 그린 그림밖에 안 되겠다. 그죠? 차별성, 차별성에 대한 요구. 자, 그럼 이제 그 차별성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게 두 가지예요. 이 차별성이. 우리가 사실 쉽게 나눠볼 수 있어요. 형식과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형식과 내용을 구분할 수 없다 어쩌다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사피엔스의 본성을 이제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구분 가능해요. 물론 뭐 영향을 서로 주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물으면 이거지. 야, 그 뭐가 달라야 되냐? 어떻게 달라야 하냐? 즉 아마도 우리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있는 그 차별성, 우리 머릿속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 그죠? 야,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야, 달라도 달라야지. 똑같이 그리는 건 좀 부족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반 고흐가 똑같이 그려가지고 위대한 화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 고흐만의 어떤 고유한 표현 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지. 또는 피카소만의 고유한 표현 양식. 즉, 그거는 형식적인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 똑같이 그리는 거 가지고는 위대한 화가는 안 되고, 왜냐면 똑같이 그리는 거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다른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너만의 뭔가 어떤 독창적인 기법이나 표현 양식 또는 스킬. 그죠? 이런 거, 그죠? 우리가 딱 봤을 때 고흐, 뭐 이런 사람 또는 뭐 인상파 딱 보면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수련 그림 이런 거 보면 딱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자신만의 고유한, 그 자신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차별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따라하는 거죠. 그죠? 자신만의 고유한, 또는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기 어려운, 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요게 또 중요해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스킬이나 테크닉 또는 독창적인 기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형식적으로. 그죠? 요런 이제 한 가지 형식적인 차별성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해요. 요게 일반 사람들한테 특히 요게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야, 뭐 뜻이 있어야지. 그죠? 야, 그냥 똑같이 그려서 이거 뭐? 그냥 똑같이 그린 거야. 예쁘잖아. 끝. 이러면 이제 이게 거기서 끝나는 거지. 뭐 예쁘고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거고, 아까 말한 건 이제 그걸 넘어서 뛰어난 위대한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야, 그거 말고 그래도 이게 뭔가 뜻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용적인 차별성. 응? 즉, 무언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뜻이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즉, 사회적으로 어떤 타인들에게 유의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쓴 것처럼 단순히 감각적으로 예쁘다, 보기 좋다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 미적인 감동이나 영혼의 울림, 뭐 사회적 메시지 등을 뭔가 이런 걸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차별성이에요. 요거는 또.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별해 볼 수 있어요. 형식적 차별성과 내용적 차별성. 그래서 내용적 차별성은 어떤 메시지 같은 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요거. 자,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제는 뭐냐? 결국 이제 온 거죠. 지금 우리 대화에서 그 친구는 처음에는 야 완전 예술이네라고 칭찬해 놓고서 사실은 슬쩍 말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야 예술이네 해놓고서 야 이러면 되겠지? 아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 말을 바꾼 거니까. 그 왜 말을 바꾸게 되는 거냐? 이 친구 즉 오늘날의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예술에 대한 두 가지 관념,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예술관념과 소문자 아트, 현대적 예술관념, 대문자 아트가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럴 땐 이게 예술이고 이게 또 예술인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이중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결국 얘기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예술에 대해 이중적이면서도 이렇게 막 뒤섞인 그런 관념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던 거지. 소문자 아트밖에 없었는데 이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부터 이 현대적 예술관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이게 그죠? 뒤섞이게 됐다는 겁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뒤섞인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관념하고 뒤섞여가지고 야 이거 예술인데 이것도 예술이고 뭐 이런 막 된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고 뭐 이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우리가 진화하면서부터 가지게 된 오래된 광범위한 예술관념은 뭐 간단해요. 그죠? 이게 형식적으로 이거 형식입니다. 첫 번째는 형식이에요. 형식. 요거는 내용, 요거는 시스템.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일상적인 솜씨보다 훨씬 좋은 솜씨로 만들면 예술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뛰어난 스킬로 딱 그래서 야 완전 예술이네라는 건 이제 그 일상적인 보통의 솜씨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죠? 라는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다 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예술이죠 이러면은. 그죠? 예술이고. 또 그 다음에 근데 그게 그냥 한 건 아니죠. 그냥 한 건 없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우리가 고려 청자 뭐 이런 걸 해도 이거 그냥 한 거 아니죠. 다 그 당시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즉 어떤 실용적 목적이나 아니면 상징적 목적 아니면 특정한 사회적 의미 이제 주로 우리 그 서구 미술사에서는 주로 종교적인 의미죠. 그죠?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삐에 따라 만들고 한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엄청난 스킬로 만든 거지만 그 뭐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 멋지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 뜻도 있는 거야. 뜻, 내용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드리러 가면은 교회에서 보는 거고, 그냥 생활, 그죠? 살면서, 그죠? 축제도 생활의 일부니까 축제할 때 이제 가면 쓰고 나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뭐 춤추는 거고, 그 가면이 아프리카 예술이라고 오늘날 부르는 건데, 사실은 예술이 아닌 거죠. 그냥 가면일 뿐인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죠? 수만 년을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문자 아트, 일반적인 의미의 아트라고 우리가 불러오고 이제 즐겨오고. 아프리카 가면 예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요거로 만든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폼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숟가락 보고 예술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밥 먹는 도구고. 여기는 속하죠. 신을 만나는 도구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도구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혼동인 거죠. 그러니까 소문자 아트에 속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면이 그냥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니면 걔는 뭔가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걔는 예술이잖아. 그렇죠. 예술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되면 예술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야? 이건 지금은 예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개념이 여기 보시면 쉬워요. 이거 이런 의미에서 예술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는 말은 아니 숟가락이어도 그러니까 그냥 숟가락이 있고 뭐 아니면 오치를 해서 뭐 오치를 하는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먹잖아요. 얘는 예술이잖아요. 예술이 아닌 거죠. 예술이 아니야. 지금 대문자 예술이야. 아니 그러니까 대문자 예술은 아닌 거죠. 실용성이 있으면 대문자가 아니야? 예. 실용적 있으면 이제 대문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걸 만든 목적이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거는 소문자. 이제 그런 것을 감상만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예를 그렇죠. 들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 한국 무용 중에 뭐 살풀이 뭐 무용문화 전시자 이런 사람 걔는 그러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실용성이 있을까? 그건 예술이 아니다. 이게 소문자로 들어가죠. 소문자. 소문자 예술. 맞아. 아니 근데 이래서 그래도
훨씬 더 잘하시고 그거를 잘 표현하고 막 그 본인만 엘리트 예술이잖아요. 그게 그 아니, 그게 이런 면에서 특별한 거죠. 아니지 본인만이 표현이 안 되잖아. 그거를 그래서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그 뒷시장에 변기가 나온 거예요. 이름도 이상한 뒷시장. 변기가 나온 거예요. 변기가. 아니 그게 예술이냐고. 그게 예술이냐고요. 변기 예술이냐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걸린 바나나가 예술이래잖아. 이 변기는 그 변기의 목적으로 쓰이질 않잖아요.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예술이 된 거예요. 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봤잖아. 바나나 걸린 게 예술이래잖아. 그것도 예술이 된 거죠. 이게 이쪽으로. 잠시만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다 말씀드릴 겁니다. 예술이 아닌 거잖아. 바나나를 뜯어 먹었잖아. 걔는 그게 예술이 아니라고 한 거지 뭐. 걔는 바나나를 뜯어 먹었잖아. 뜯어먹어는 있죠. 그건 예술이 아니고 걔는 예술이 아니라고 약간 덕트 테이프로 붙여 있으면 예술인 거고. 아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냥 가면을 쓰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면을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제일 잘 그리는. 그러니까 제일 훨씬 솜씨 좋은 솜씨로 실용적인 목적 제사 때 쓰려고 그죠? 축제 때 쓰려고 한 것이고. 제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멋있다고 감상을 하잖아. 감상을 하진 않죠. 물론 감상도 일부 있죠. 멋지다고 그것도 있지만은 그 자체 목적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독립된 분리된 시공에서 만날 수 있는 물건이나 활동, 예를 들면 살풀이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그러니까 훨씬 더 예를 들면 대학 교수이고 독창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매우 막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거는 어떻게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분리됐으니까. 그거는 아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분리돼서.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이쪽에서 왔었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지금은 아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대에 올려졌을 때는 서양 무당이 구사하고 있는 그거는 아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그 공연에 올리는 그 행위는 아트는 맞는 건가요? 네, 아, 그건 이쪽으로. 그게 제가 저 그때 왜 초 이렇게 조각했는데 그냥 그렇지만 저희 선생님은 진짜 막 교황님한테 그거를 선물할 정도로 그 교황님 방에 그 초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예술이에요?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이 아니죠. 이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소문자 아트죠. 아니 그냥 놓고 너무 예쁘게 방에다 장식해놨으면 예술인데 불을 붙이는 순간 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든 거 자체가 이미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불을 붙이든 안 붙이든.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러니까 장식초, 조각초 이름이. 이게 장식초인데. 그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말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 그러니까 그게 저거거든요. 빵을 뜯어먹은 거. 놓고서 보다가 뜯어먹는 게 처음에 불이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언젠가 붙일 거지만. 붙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안 붙이고 계속 있으면은,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벌써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근데 사실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왜 혼란스러우냐면 자꾸 우리가 오늘날 이미 이거를 겹쳐진 의식,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이 뒤섞이만 가지고 자꾸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상처 자꾸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술의 살을 쫙 관찰해가지고 사실 쭉 온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한 200년 전에 이런 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서구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거를 표준적인 것처럼 배웠어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거 나오잖아. 엘리트 예술 나오고 대학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과가. 뭐 대중음악과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실용음악과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그게 무슨 예술이냐 딴따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적 우월의식까지 포함돼가지고 아까 딱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표준적인 것처럼 배웠기 때문에 자꾸 이걸 막 뒤집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전에 있었던 예술을 잘 이렇게 자꾸 도려내가지고 아까 말한 살풀이라든지 아프리카 가면을 도려내서 여기다가 다시 소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술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원래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 얘기도 다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혼란스러우시죠. 근데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만 그 뒤 예술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현대미술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시면 이해가 돼요. 보시면 쉽게 이해돼요. 쉽게 그 뒤에 여러 가지를. 현대 아티스트라 그러면은 대문자 아티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쪽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또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왜 어렵냐면 근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다기보다는 혼동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이쪽으로 섞으려고 그러냐면요. 그건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꾸 뇌의 사회적 반응. 얘기하셨던 거. 뇌의 그 사회적 반응에 호소하지 않으면은 인기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요 의미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요걸 다시 보시면요. 요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야, 그냥 솜씨가 좋아서는 부족해. 왜냐면 당장 카메라 나오고 기술 뭐, 그죠? 공장에서 더 잘 만들잖아요. 똑같이 만드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야, 이 똑같이 만드는 거는 이거는 딸리는데, 그러려면 뭔가 독창성. 그죠?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나 탤런트로서 어떤 천재의 영감, 직관, 감성, 상상력에 의해서 이 뭔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건 아니다. 예술은 그냥 그 자체로서, 그죠? 실질적 유용성이나 어떤 의미랑은 무관하게 미적으로 감상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최종 목적으로 그냥 놓고 보는 거다. 이건 예술이야. 뭐 그냥 보는 거지. 이거는 보거나 뭐 듣거나 즐기고 감상하고 끝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그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나와요. 우리 뒤에 바로 휘슬러가 나오는데 몇 페이지 넘기시면은요. 여기 바로 저기 맨 밑에 있잖아요. 휘슬러 179페이지 맨 밑에 휘슬러, 그죠? 예술을 위한 예술. 그 나오죠, 그죠? 예술이란 예술 나오고. 그 예술이란 예술이 뭐냐? 그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그 무슨 야산곡이 있어요. 맨날 그림이, 그죠? 그죠? 그게 뭐냐? 그래서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러스킨 이런 사람하고 논쟁 붙어서 이게 뭐냐? 뭔 그림이냐? 뭔 뜻이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냥 그 자체로 감상되는 거다. 그죠? 그냥 미적으로 그냥 감상하는 거 그냥 그 자체뿐인 거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실용적 목적이 상승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주제 자체를 추상했다. 주제가 의미잖아요. 주제 어떤, 그죠? 종교적인 주제건 뭐 아니면 뭐죠? 공동체의 어떤 뭐 의식이건 그런 거 다 추상, 앱스트랙트. 추상하고 그냥 그 자체로 즐기는 거다. 저런 게 그러면 창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화가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관계되는 거죠. 그죠? 보는 사람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잖아. 내 작품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봐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렵지. 야,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 텐데. 그냥 보라니. 그죠? 그래서 휘슬러가 막 그 당시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막 엄청 싸움, 평론가하고. 이거 뭐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그 밑에 엄마 그림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요. 그거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말이 안 돼. 거기 보시면 밑에. 이거는 그죠 본인이 아래쪽에 엄마 그림, 그죠? 그 휘슬러 아래쪽 엄마 그림 있잖아요, 그죠? 설명하잖아. 엄마 그림이 아니고 뭐 그냥 흰색과 뭐 검은색의 뭐, 그죠? 형체와 색채의 배합을 실험한 것이라고. 배합을 그냥 거잖아요. 본인이 얘기했고 본인이 이건 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제 그거랑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 이거는 그렇게. 꿈꾸는 해몽.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자신은 그러니까 그게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 보는 거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실험적으로 그 색채와 배합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그 어떤 그 영혼의 울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울림이 쉽지가 않죠. 이 그림을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게 정말 그렇게 부합하는 예술일까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인데 예술이라는 말이 지금. 대문자의 아트인지를 좀. 서전트는 아니죠. 서전트는 예술이 아니에요. 서전트는 초상하고요. 그냥 일반 초상하고. 휘슬러. 근데 휘슬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계속 있고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게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크게 이제 또 둘로 갈립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제목은 사실, 나중에 그냥 붙인 거예요? 아니 그때 있긴 있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휘슬러는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음악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얘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부합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음악밖에 없어요. 음악은 그냥 그 자체로 들으면 그냥 감동이 되거든. 그래서 휘슬러는 자기 작품에다가 다 음악적인 제목을 붙여요. 야상곡, 뭐 작품 무슨 몇 번 이런 식으로 그냥 음악적인 제목, 작품. 그다음에 음악은 또 예술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또 이제 그거는 오락이다. 오락 또 이렇게 또.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할 뿐이지 사실은 쉬워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그 사회적인 지위를 분리한 다음에 상승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 가서 아래쪽으로 자꾸 배격하는 거지. 그냥 그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입장을 우리가 표준적인 예술을 배워왔다니까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엘리트 예술을. 그죠? 표준적인 예술을 배워왔고 엘리트 예술을 표준적으로 대학에서 그냥 모든 과에서 다 음악이나 뭐 음악대학, 미술대 다 그걸 뽑잖아요. 엘리트 예술을. 근데 그렇게 네. 배워왔지만 지금에 와서 네.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르지. 예. 이게 설명해 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몰라. 그냥 다 똑같은 예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현대미술 작품을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맞아 제가 어려워. 그래서 예. 뭐말을 안 간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말을 안 가냐면 그래, 뭐. 나는 현대미술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제 그렇죠. 가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 감동이 그냥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동이 어디서? 바나나를 뜯어 먹으면 예술이 아니라며. 그 취향의 경기도 그건 그냥 똥 냉처럼을 내가 모르는 똥 쓰면 돼. 그죠? 똥 싸면. 예술이 아닌 거잖아. 예. 근데 왜 그 얘는 대문자 예. 아트로 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앞으로 다 나올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두길 두속 가가지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이제 쭉 조금 상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문제를 던져드리고 사실 얘기 꺼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나온 거예요. 아까 그 뒷상 얘기가. 그거는 독립된 분리된 신공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시를 했기 때문이죠. 그죠? 또는 음악회도 음악장에 가야 되는 거죠. 대중예술은 우리에게 막 듣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미사 드리러 가고 축제하고 어디 상점에 가고 하면은 만나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특별한 공간. 특별히 가야 돼요. 나 오늘 음악회 가야지. 음악회 가고. 미술관 가야지. 미술관 가고. 그죠? 아니면 책 읽어야지. 소설책도 옛날에는 그냥 시장에서 그 야담꾼이 들려주는 얘기 듣고 그저 그런 게 들었는데 이제는 따로 조용히 이제 독서실에서 혼자 문학 작품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요게 클래식이 음반으로 나온 거는 클래식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중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대중화. 이제 그거를 대중 상업적으로 판매한다. 원래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음반 레코딩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끝까지 안 한 사람. 유명한 첼리 비다케 이런 지휘자는 그 안 했거든요. 끝까지. 그러면서도 이제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된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이거는 여기다. 자, 그래서 아이들도 공연 가가지고 보잖아. 대중예술이라고. 그건 대중적인 쪽에 이거에 해당하죠. 예술이랑 예술이랑 그냥 붙여버린 거야. 예술적 성질도 좀 있고 대중화된 성격도 좀 있고 두 단어를 합친 거. 근데 그렇게 나중에 하죠. 설명해 그렇게 주니까 하죠. 그냥 오늘 여기까지 가자. 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 술 먹고 이해가 안 돼. 아니야, 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 아니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근데 우리 보러 갔었던 그때 제가 막 생각이 안 나. 코미디언이죠. 제목이 코미디언. 아, 코미디언도 사람 이름이 사람 이름 저기 죄송하다고. 뒤에 여기 나오는데 되게. 사람이 예. 그 뭐죠? 그 성당 벽화 같은 그런 또 작품도 만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 거기에 이제 그 코미디. 그게 이제 전부 다 약간 다 뭔가를 바꿔가지고 되게 예, 예, 예. 우화화 시키면서 막 그런 게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뭐지? 그 마우리치오 카텔란이죠. 낙석을 맞은 교황도 있고. 교황은 뒤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책에. 근데 그게 예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풍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예술. 그렇죠. 되게 유명한 풍자. 풍자면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자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사회적인 의미가 있죠. 그럼 왜 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냐? 사람들이 자꾸 찾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런 뭐죠? 뭐 벽화나 벽화나 그 성당의 프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표현해놓고 그 앞에 그 행사 뭐 돌 맞은 그걸 딱 해놓은 거예요. 그거 있어요. 저기 있다니까. 우리 뒤에 있어요. 책 뒤에 있어요. 책 맨 뒤쪽에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우리 시스템에서 생각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럼 이런 의미에서 예술이었냐? 아니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또 그렇게 보면. 현대적 예술이 이제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 시스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뿐인 건데, 요 의미에서는 그게 예술이냐는 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당장 걸리는 게 현대예술 할 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야, 우리 애도 그리겠다. 그죠? 야, 빠나 저거 나도 하는데 저거 왜 못하냐? 그럼 그 다음에 또 방타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넌 안 했잖아.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또 있어요. 야, 내가 하면 누가 알아주냐? 이러면서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지. 또 예술 사기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쫙 있어요. 다 시리즈. 애들끼리 다 쳐먹는 거. 다 그 시리즈가 있고요. 이제 그 말들의 의미를 이제 앞으로 쫙 요 미술사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걔네들끼리 다 쳐먹는 재밌어요. 그래서 미적으로 감상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예, 예. 걸려요. 그것도 아니에요. 미적도 아니에요. 제목도 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적 그래서 무죄 같은 게 많은 거예요. 미적이라는 예, 게 예. 아름다운 게 제목을 딱 무슨 순간 벌써 이렇게 좀 들어가죠. 그죠? 가게 되죠. 현대 미술 중에는 미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게 매우 많거든요. 아, 그렇죠. 아름다움을 뜻하는 예. 의미가 아니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좀 튀어보려고. 영감. 튀어보려고 미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천재라는 건 누가 부여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느끼기에 천재가 아닌데 쟤는.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그 천재라는 관념도. 네. 만드는 거죠. 계속 거슬려요. 없을 거예요. 특별한 무슨 특별한 점이 얼마나 있다고 다 거슬려. 그러니까 천재라는 개념이 이제 그래서 요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천재라는 개념이 사실은 낭만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개념 그것도 나와요. 만들어진 개념이란 나오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요게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 게 뭐였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목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피슬러 같은 경우 그냥 야상곡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제목이 별 필요 없이.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사실 많지 않아요. 음악이 제일 부합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부합하는 게 반 고흐예요. 뭐요? 반 고흐 작품. 그나마 그 자체로 봤을 때, 야, 저는 모네도 되게 좋았어요. 아니, 이게 모네도 여기, 인상파도. 그나마. 그래서 바로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형성된 다음에 나온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인상파, 반 고흐, 요렇게 딱 봤을 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뭔가 좋을 수 있는. 그 부분. 근데 그 뒤에는 또, 부터 현대적 예술 관념에 딱 부합하는 거야. 그렇죠. 사실 이걸 이제 쭉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천재라고, 그죠? 소외된 천재, 그것도 그냥 천재가 아니라, 소외된 천재. 걔는 인상파까지 다 인정하고. 나도 인정. 솔직히 인정. 근데 그 뒤는 어려워지죠. 그 뒤는 왜 어려워지냐면은요. 그것까지도 매우 그렇죠. 근데 그 뒤가 이제 20세기부터가 되면은 그러니까요. 기술도 엄청 발달하고 앞에 이런 걸 해놨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별로 없는 거지. 나올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별짓 다 하다가 그 시작점에 바로 뒷장에 변기 갖다 놓고 이것도 예술이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얘기하시겠습니다, 앞으로.